자, 출입입니다. 이번 주말에 머지사이드 더비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머지사이드 더비는 리버풀 팬들에겐 악몽 같은 경기였죠. 유일하게 볼거리. 그렇죠. 티아고 핸더슨. 그때 둘이서 주원점 나왔거든요. 더위와 파비뉴까지. 네. 축구 도사드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땐 많은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인데 그 그림은 사실 별로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 경기에서 하필 티아고도 장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 가장 리버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반다이크 부상이 결국 그 경기 픽포드와의 경합 장면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팬심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에버튼과의 일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 제대로 리버풀도 한번 제대로 뭔가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부상당해 그러다가. 거칠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이겨야 한다. 부상 당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당한다. 왜냐면 에버튼은 알겠어. 근데 이번 시즌의 에버튼 경기들을 보면 조금 저렇게까지 하나? 경기마다 거친 장면이 사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건 있죠. 그래서 주심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잔뜩 기대를 안고 누가 주심인가 봤더니 카바나예요. 크리스 카바나의 VAR 안드레 마리너다. 그러면 이제 VAR실에서 이제 빵 먹다가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저 자식 뭘 많이 먹나 봐. 마리너 기본 VAR 보잖아요. 그러면 주심이 귀에다 한 3번 갖다 대. 그래. 근데도 말을 안 해요. 내가 봤을 때 아니면 되게 조용히 얘기하잖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얘기하는 게 결국 야 체인버린 퇴장. 그래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심 배정부터가 일단 좀 염려가 되는데 불안하다. 머지사이드 더비가 항상 거칠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가장 카드가 많이 나온 더비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기록적으로 가장 많은 퇴장이 발생. 그래. 22장의 퇴장이 발생했고 진짜 많이 나온 거지. 또 재밌는 게 무승부가 가장 많은 매치업이에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동안 이 두 팀 간 경기가 24경기 무승부가 나왔는데 무승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맞대결 기록은 사실 리버풀이 아주 화려해요. 압도적이죠. 네, 머지사이드 더비 23경기 무패. 2010년 10월 17일이 이제 머지사이드 더비 마지막 패배인데 모예스가 에버튼이 있을 때니까 그리고 호디슨이 리버풀이 있을 때니까. 그러면 그럴만하네. 호디슨은 질만했죠. 그렇죠. 개판이었을 때라서. 근데 이후에 이제 23경기 11승 12무고요. 프리미어리그 머지사이드 더비는 에버튼이 20경기 무승, 12무 8패. 그리고 리버풀 원정 20경기 무승입니다. 안필드 원정에서도 그렇고. 1999년 이후로 안필드에서는 승리가 없는 에버튼이에요. 가리키는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리버풀한테 많이 기울죠. 그렇죠. 근데 이 두 팀 간 맞대결이 아닌 순위를 비교해보면 지금 향방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차이가 안 나요. 3점이야. 승점 6점짜리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동률되는 수가 생깁니다. 리버풀 조심해야 돼요. 골득실이 그래도 리버풀이 앞서서 순위가 뒤집히진 않겠지만 에버튼이 한 경기 더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거 승점 동률 이룰 시에 사실상 에버튼이 위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철옹성 같던 안필드가 어쨌든 최근에 몇 번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생각도 클럽이 좀 잘 해야 된다. 물론 라이프치히전 승리는 저는 자신감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뭐 승리를 폄하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실점하는 그 순간은 사실 다 치명적인 실수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라젠발이 무너진 게 무너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또 하나의 포인트. 클롭 대 안첼로티가 9경기 3승 3무 3패입니다. 완전 박빙이네. 네. 그래서 보면 클롭 감독이 그래도 안첼로티한테 최근 4경기 무패더라고요. 마지막 나폴리 리버풀 1경기 그리고 에버튼과의 3경기에서 모두 무패였으니까 이렇게 4경기 무패였었고 이 머지사이드 더비에 앞두고 양 팀의 흐름은 근데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리버풀 리그 3연패. 안 좋아요. 마지막 4연패가 2002년 12월. 이제 울리에 감독이 있을 때. 울리에 감독이 이때부터 2002년 이후잖아요. 이게 세네갈 그때 디우프 리버풀 팬들이 정말 언급하기 싫어하는 엘하지 디우프. 그러니까 파파 디우프는 이제 풀럼에 있었고. 파파 디우프는 훌륭한 선수였죠. 근데 엘하지 디우프. 신초했고 그래. 자서전에다가 제라드 욕하는 인터뷰에다가 제라드 욕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진짜 꿀밤한테 주고 싶어요. 엘하지 디우프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안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아스날 입장에서도 그럴 만한 게 빅샘 때 보이튼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마지막 4연패가 오래된 일이었고요. 올해 리그 8경기 치렀는데 2승 1무 5패. 근데 이전 2년 동안 치른 리그 경기가 72경기인데 54승 13무 5패였습니다. 이전 5패 하는 데까지 걸린 게 72경기인데 그쵸. 8경기 만에 5패가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리버풀이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안 좋았다는 게 확 드러나고요. 그리고 리그 홈 3연패예요. 마지막 리버풀 구단이 그동안 홈 4연패를 리그에서 당한 게 딱 한 번 있었대요. 1923년 크리스마스 때. 그럼 이제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4년 후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나 그게 4연패가 있었던 거 아니야. 맞죠. 우리가 이제 뭐 근현대사를 다룬 드라마들의 진짜 배경일 때 아니에요. 그리고
1부 리그 디펜딩 챔피언이 리그 홈 4연패를 당한 건 역사상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상 딱 한 번이었는데 1928-29 시즌에 에버튼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건 또 에버튼 기록이군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드문 일이지만 지금 리버풀이 코앞까지 와 있다. 그렇습니다. 에버튼도 최근 리그 분위기가 사실 좋진 않았어요. 리그 2연패. 풀럼한테 깨지고 맨시티한테 깨져서 두 경기 1대 3을 5실점. 졌습니다. 그렇죠. 맨시티한테는 사실 에버튼이 잘 하다가 후반전에 자멸했어요. 아, 그렇죠. 약간 실수를 본인이 좀 내준 경향이 있었고. 그 경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룬 적이 며칠 전에 다뤘죠. 이틀 전에. 하루 전인가 어제인가 어제. 아, 그랬나요? 날짜 개념이 없어. 경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원정 에버튼은 7경기 무패입니다. 5승 2무인데 이건 좋네. 구단 역사상 8경기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다였더라고요. 한 경기 남아있고 프리미어리그 원정 3경기 2골 이상 득점. 원정에서의 레이스는 아주 훌륭한 에버튼입니다. 편이다. 네. 네. 부상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돌아올 만한 선수가 있나요? 일단 얘기가 있는 게 파비뉴. 중요한데. 네, 이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좀 더 확실하게 컨펌이 났을 겁니다. 근데 클롭 감독은 이미 출전 가능성을 시사해서 일단 파비뉴의 복귀 가능성은 조금 예상해보고 싶고 나비 케이타도 이제 풀 트레이닝을 소화했다 하더라고요. 그냥 없는 걸로 치십시오. 네, 없는 걸로 치는 게 낫습니다. 네네. 지금 리버풀의 파이번은 공석이고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결승골 넣으면 그냥 뭐 파이번 아, 존재는 그건 인정하는 거지. 걸로. 네. 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훈련 사진에 알리송과 켈러가 모두 안 보였대요. 그럼 골키퍼 누구 세워? 아드리안. 와, 이게 아직 팀 훈련의 사진이 안 찍힌 거기 때문에 이들과 따로 개인 훈련을 했을지 아니면 진짜 부상인지는 뭐가 있나? 이번 주 금요일 오전, 지금 저희가 오전 촬영인데 아니, 그 컨퍼런스에 나오니까. 이 기준으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염려가 되는 건 알리송과 켈러가 어쩌면 둘 다 못 나올 수도 있다. 와, 이거 그러면 진짜 경기 던지고 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러면 리버풀 역사상 홈 4연패는 무조건. 그러니까 알리송도 요즘 안 좋지만 아드리아는 그거를 패시브로 하는 친구인데. 아드리아는 상대 12번째 선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아틀레티코전도 거의 1년 거의 이제 다 돼가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때 극대노 했던 거. 좀 있으면 1년이네. 그렇죠. 예. 난장판이었고 에버튼도 지금 보면 예리미나가 일단 맨시티전 종아리 부상이 있었죠. 예. 그리고 장필립 그바맹 뭐 빼고. 생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파비안 데이프 부상 의심. 알랑은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출전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좀 봐야 되겠네요. 예, 명단에 들 가능성이 있겠고 칼버트 레인이 지금 좀 걱정입니다. 토트넘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지금 2경기 모두 결장했는데 못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야 되겠네. 예, 안첼로티는 주말 경기는 뛰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떨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키플레이어는 르윈과 살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살라와 칼버트 르윈인데 칼버트 르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히샬리송. 근데 살라는 지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 지금 좋아요. 예, 득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히샬리송은 분발이 좀 필요합니다. 히샬리송이 저는 되게 많은 툴을 가지고 있는 포워드라고 생각해요. 공을 운반도 해줄 수 있고 생각보다 뭐 나름의 제공권 다툼도 해주죠. 아주 괜찮게 해주는 편이고, 근데 이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카로움이 없는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워낙 이 선수가 뛰기 전부터 너무 많은 체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차기 전부터 그 약간 떨어지는 호흡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저는 이워비도 사실 그 축이라고 보거든요. 이워비는 네. 삼촌이 좋은 사람이죠. 삼촌이 좋은 사람이다. 오코차. 제이지 오코차. 네. 근데 이워비는 약간 본인의 이제 조금은 아쉬운 판단이 나올 때가 있고 히샬리송은 판단력도 신체 능력도 다 좋은데 너무 성실한 선수다 보니까 오히려 마무리 때 힘이 좀 안 기울어지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살라가 리그 23경기 17골 3개 도움으로 득점 1위입니다. 그리고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 공식전 3경기 연속골이고요. 최근 본인이 뛴 10경기 8골이에요. 그래, 뭐 이거 포워드면 이건 끝이야. 네. 뭐 경기력 무슨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골 이 정도 넣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득점해주면 그냥 장땡이죠. 끝이야. 네. 그냥 끝이고 히샬리송은 근데 분발이 좀 필요한데 19경기 3골과 3개 도움이에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윙포워드 자리라고 하지만 주포는 칼버트 르윈이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생산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넣었는데 FA컵 토트넘전에 멀티골, 맨시티전에 한 골이거든요. 근데 이 맨시티전 한 골이 12월 16일 이후로 694분 만에 터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골이었어요. 이거 본인이 어쨌든 그거를 좀 깼네요. 네. 그 리그 1000분 만에 베르너가 득점을 했던 것처럼.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근데 아직은 분발이 더 필요하다고 히샬리송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상 베스트 11은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파비뉴가 돌아오면 카박과 센터백을 서면서 핸더슨이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죠. 예, 티아고는 제가 볼 때 3선을 세우면 아직은 안 돼요. 맞아요. 수비를 너무 성급하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PK 준다. 잘못하면. 그 가능성 아니면 퇴장. 첼시전에 한번 티아고가 아주 위험해. 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보면 조금 조금 뭔가 눈에 밟히긴 하지만
베이날둠이 그래도 3선에 서는 게 현재로서 맞는 것 같고요. 에버튼의 경우는 히샬리송, 시그루르 사미스 그리고 칼버트 르인이 돌아온다고 가정하고 최전방에 세웠거든요. 저는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 콜먼이 나오면 시머스 콜먼. 시머스 콜먼이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그럼요. 그 대인 수비 능력이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차서 신체 능력이 떨어졌지만 대인 수비할 때 영리함이 되게 있는 선수예요. 네. 예전에 아자르도 틀어막았고 마네도 한번 틀어막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가끔 또 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긴 하죠. 나이가 있어서 그래. 네, 근데 머지사이드 더비에서만큼은 아마 콜먼 불태울 같은, 겁니다. 그죠? 베테랑들은 뭔가 의식적인 걸 하게 되겠고 안필드에 관중이 있으면 박수 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잘 기억이 아마 그 힐스버러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에버튼의 주장이고 에버튼 선수지만 그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직접 기부금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 좋은 일을 했네. 약간 범주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콜먼은 그때 안필드의 그 직후에 왔을 때 진짜 인정이지. 박수를 받았었어요. 예. 되게 멋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포인트까지 살펴봤고 포인트 에버튼 입장에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에버튼. 픽포드 대 리버풀. 이미 이거는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원수야 완전히. 솔직히 이번 시즌이 빠그라지기 시작한 그 순간이 딱 그때였어요. 반다이크 다친 게 컸어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은 마팁 고메즈 번갈아 가면서 다쳤어도 어쨌든 반다이크가 버텼을 거예요. 카박도 안 샀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보면 힘들긴 합니다만. 픽포드가 만약에 관중 있는 안필드에 왔다면 아우 잡아먹혔을 걸.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덜하지. 그렇죠. 대부분의 영국 기사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관중인 게 현재 픽포드한테 다행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픽포드가 아니고 오이센이 나온다면 그건 또 그대로 문제입니다. 위험해요 오이센. 오이센이 불안해. 은근 못 막아요. 네, 대놓고 못 막아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에버튼이고 실수도 많이 해. 그렇죠. 맨시티전 20분을 소화했던 하메스가 이제 선발 복귀가 또 유력하거든요. 하메스가 있을 때는 에버튼이 4-3-1-2 다이아몬드 4-4-2 아주 유연하게 공격 대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메스의 창의성을 믿어볼 수 있고 저는 에버튼한테 이 부분을 한번 꼬집어보고 싶어요. 압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밀집 수비를 할 것인가. 내려앉을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전진을 하면서 압박을 할 거냐. 나는 뭐가 답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렇지. 압박을 하자니 라젠발처럼 바로 뒤가 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리버풀은 최근에 템백을 쓰는 팀한테 더 약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에버튼은 내가 봐도 내려앉는 게 분명 그 이른바 포터백 전술을 썼을 때 에버튼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오히려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이 전술을 쓰는 것도 에버튼이 고민스러운 건 히샬리송이 분명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포터백 이후에 역습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하메스나 이러한 자원들을 통한 다이아몬드 사사이의 전환 과정이 약간 읽힌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걸면 아무리 에버튼이 역습을 날카롭게 하려고 해도 결국 공격에 막히는 빈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전술을 쓰더라도 고민이 될 텐데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사실 에버튼이 압박을 해오면 오히려 더 고마울 것 같아요. 땡큐죠. 네, 오히려 라인 올려주면 뒤 털면 되거든. 그렇죠. 보다 더 라이프치히전처럼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안첼로티의 전술 선택이 궁금해지고요. 클롭 감독의 리버풀은 일단 카박이 라젠바이전 베스트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걸로 믿을 수는 없죠. 그거 왜냐하면 익숙한 팀이었습니다. 맞아요. 라이프치히는 본인 샬케 있을 때 만나봤었던 팀이고 그거랑 리그 챔피언스리그의 고퀄리티 경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랑 별개로 리그와 챔스는 템포랑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응이 잘 됐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네. 카박이 일단 머지살 더비까지 활약을 한다면 출전한 3경기에서 2경기 연속으로 활약이니까 본인의 자신감에는 업이 될 것 같고요. 파비뉴가 복귀해서 꼭 핸더슨이 전진되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라젠바이전 반등 효과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인데 라젠바이전에 빌드업을 할 때 풀백은 올라가고 중앙 미드필드 3명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밸런스가 유지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벵거 감독이 최근에 리버풀에 대한 코멘트를 남긴 적이 있어요. 티아고 알칸타라가 가세된 중원이 흔히 이야기하는 리버풀 중원의 특징인 개싸움. 햄메이드미 보여줬던 그 기동력 싸움에 그리고 나서 사이드로 경기를 풀었던 게 특이점이었죠. 그렇죠. 근데 기존 리버풀 중원 스타일의 티아고 알칸타라가 아직은 위력을 더해주지 못한다. 벵거 감독의 인터뷰 논조는 그 기존 개싸움을 펼치기에 티아고 알칸타라는 스타일이 다른 선수고 그래서 리버풀의 전술 스타일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했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네. 다 맞는다기보다는 왜냐하면 또 그 중에서 햄밀둠이나 이런 선수들 중에 공을 좀
점점 못 차게 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클롭 감독도 티아고가 오면서 스타일 변화를 노렸을 텐데 그렇지. 근데 지금 스타일 변화를 하자니 너무 팀 상황이 말이 아니잖아요. 티아고 알칸타라는 또 옆에 베이날둠이 있는데 최소한 2명 어치는 띄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티아고를 모두 평가할 수는 없고 대신에 벵거가 이야기한 대로 중원계 싸움을 티아고가 있는 상태로 가져가기에는 티아고의 수비 성향이 좀 위험한 건 있습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벵거가 경고한 점은 동의를 좀 하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역시 리버풀의 포인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부상을 조심하라. 에버튼이 아마도 또 거칠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부분을 조심을 해야죠. 그렇죠. 물론 리버풀도 예전에 머지사이드 더비는 똑같이 똑같아요. 있는데 요즘은 좀 에버튼이 굉장히 좀 과격하고 좀 터프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옛날 뭐 제라드도 퇴장당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머지사이드 더비의 특유의 그 거침이 서로에게 좀 칼날을 이번에 안겨줬으면 하는 약간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 경기 이스타TV에서 함께 하니까 쭉 오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